자, 경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안에 등록된 경계선이죠. 도면에 등록되는 경계입니다. 세 가지를 묻는데 하나는 12번처럼 경계 설정 기준. 경계는 측량을 해서 정하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측량 기준입니다. 5가지죠. 1, 2, 3, 4, 5번. 맨 끝말을 묻는다. 1번 끝에 중앙, 2번, 3번이 하단부, 상단부, 4번 최대 만조 만수위선, 5번 공유 수면 매립지에서 제방 등록할 때인데, 자,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1번, 2번은 이렇게 써주죠. 앞에 말은 1번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구조물에 어디가 경계 설정 기준이냐? 중앙. 그리고 2번, 3번이 하단부, 상단부 이거 옳게 나갔지만 대부분 바꿔놓으면 틀린다는 거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죠. 2번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고 구조물 등 요건 하단부. 3번 도로 국어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다라고 나오면 경사면의 상단부. 4번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면 최대 만조 만수위선. 그리고 이제 5번이죠. 경계 설정 기준 중에 공유 수면 매립지 중 토지 중 제방을 등록할 때는 안쪽 어깨가 아니고 바깥쪽 제방이 있죠. 여러분 이 바닷가에 있는 이 제방을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면 바다 쪽, 바깥쪽이라는 게 이 바다 쪽의 어깨 여기죠. 바다 쪽, 바깥쪽입니다.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 어깨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만은 측량 기준으로서의 경계 설정 기준 5가지 꼭 정리하시고, 다만 이 구조물에 나중에 그 18번 문제의 5번에서 나오지만 18번 문제 5번 지상경계 구역하는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때는 소유권에 따른다.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의한다. 라고 나오죠. 그때 이제 설명드리고, 13번. 경계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분할 등을 할 때, 토지 분할 등을 할 때 측량을 하죠. 반드시. 그리고 이제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하는데, 건축물이 있으면 원칙은 건축물을 경계가 분할에 따른 경계가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걸리게 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죠. 여기는 이제 걸리게 할 수 없는 걸 찾아라. 반대로 걸리게 할 수 있는 게 1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분할, 2번은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해놓고, 이게 전체가 공공사업이죠. 지목은 학교 용지부터 도로, 철도 용지 이렇게 쭉 읽으시면 됩니다. 역으로 이렇게 묻는 지문도 있었죠. 2번.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이죠.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경계 분할할 때 경계 설정 기준은 이건 걸리게 할 수 있죠. 3번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4번이 이제 답이고, 5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예외죠. 걸리게 할 수 있죠. 그러나 4번에 보시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른 일반 건축주나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또는 토지를 분할하는데 이게 여러분 2, 3번에 공공사업이나 또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건축이나 건축법에 따른 일반 건축이나 주택법에 따른 일반적인 공공사업이 아닌 말이죠. 공공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건축이나 주택 건설 이런 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걸리게 할 수 없죠. 원래 기출문제에는 최근 10년간에 한 번 나온 기출문제에는 답이 매매,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서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이게 원래 답이었죠. 매매를 위해서 분할할 때는 그건 걸리게 할 수 없죠. 답을 바꿔놨습니다. 4번으로. 요게 이제 문제가 또 될 수 있고 또 지문으로도 어떤 경우에는 걸리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지문으로도 여러 번 나왔죠. 14번. 또 하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여러분, 지상에 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있고 다음에 이 시간에 나오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여기는 지상에 경계점을 경계점이라고 있죠. 요런 점 있죠. 경계점을 새로 정했을 때 여기에 등록하는 등록사항을 묻는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이 경계점 등록부에는 전체 다 등록사항을 오늘 이 14번 문제 안에 다 적어드렸습니다. 토지 소재 지번, 요 경계점이 위치한 경계점이 있는 토지의 소재 지번과 그리고 지목인데 아주 특이하죠. 공부상 지목과 지적 공부에 있는 지목과 실제 이용되는 지목 그리고 2번 경계점 좌표 요거는 우리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한다. 그리고 경계점 위치 설명도나 사진 파일이고 틀린 건 아닌 거는 4번 기출문제에도 나왔다시피 경계점 표지 설치 사유라든가 제조 연월일 같은 것은 이건 등록사항이 아니죠. 요게 답이고 경계점 표지 종류와 위치 요거죠. 3, 4, 5번을 보시면 특히 1, 2번은 읽어보시면 되고 3, 4, 5번을 보면서 경계점 위치 설명도라든가 사진 파일이라든가 종류 위치죠. 4번에 무슨 설치 사유, 제조 연월일 같은 것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요거를 한번 마지막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요 문제 안에 14번 문제 안에 전체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전체를 다 적어 드린 것입니다. 다음 이제 면적입니다. 15번, 16번, 17번인데 자 면적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15번처럼 면적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럼 면적 측정 대상 전체를 보면 기출문제에서는 면적 측정은 측량을 해서 정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경계와 면적 있죠. 경계와 면적은 뭘 해서 정합니다. 측량. 이것도
15번은 측량 대상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도 물어가지고 답은 합병, 지목 변경이 제일 많이 나왔죠. 가장 많이 나온 답이 합병이고 마지막으로 면적 측정 대상 아닌 것 물어서 기출문제에 지목 변경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 나중에 다시 한번 잘 봐두셔야 됩니다. 면적 측정 대상인 거를 법에 지적 공부 복구할 때 면적이 복구할 면적이 없거나 신규 등록 2번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특히 3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데 면적이 정정이 되면 경계가 바뀌면 면적도 달라지죠. 그런 정정. 요거 정정할 때 정정 측량을 하죠. 4번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다시 지적 확정 측량을 해서 면적을 다시 정합니다. 그죠? 근데 5번 이게요. 여러분, 원래 경계 복원이나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돼 있으면 이건 면적을 따로 측정을 하지 않는데, 다만 요 경우는요, 경계 복원이나 지적 현황 측량 여기에 요 말이 따라와야 됩니다.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 경계를 복원하고 면적을 경계 복원이나 지적 현황 측량할 때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요 말이 있으면 면적을 측정을 하고, 이 말이 없으면 지금 5번 지문 안에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이 말이 빠져 있으면, 이 말이 없으면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전체를 보시면 면적 측정 대상인 것을 법에 규정된 전체를 다 적어드렸고, 합병이라든가 지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문 안에 이런 것들이면 이건 측량 대상이 아니잖아요. 면적 측정 따로 하지 않죠. 이 말이 없으면 5번 이걸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지만 다른 자격 시험에서 나온 답이 5번처럼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이 말을 이걸 빼놓고 이걸 생략하고 틀리게 나온 문제의 답입니다. 다음 16번, 17번이 면적 결정 방법인데, 특히 16번에서 원칙적 지역, 예외적 지역 이야기할 때 시험에는 예외적 지역을 주로 물으니까 16번에서 말하는 축척이 지적도면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의 면적 결정이죠. 원칙적 지역은 소수점 이하, 제곱미터 이하, 제곱미터 이하 단위까지만 등록이 되고, 소수점 이하는 등록되지 않지만 요 16번에서 말하는 600분의 1인 지역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은 0.05를 기준으로 0.05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1번 보세요. 이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한다. 제곱미터 단위가 아니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 다음에 2번, 이제 0.1 미만의 이제 소수점 이하 0.05를 기준으로 미만이 남으면 0.05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해서 남으면 올리고, 3번 0.05 제곱미터일 때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그죠? 특히 4번, 이 지역은 한 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인데 다음 17번 문제도 있지만은 이 지역은 1029.65, 여러분 1029.65면 0.05가 남은 거고 0.05가 남았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6, 짝수죠. 05, 1029.65, 1029.05, 05, 65,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건 버리죠. 그 등록 면적이 1029.7이 아니고 1029.6입니다. 6이죠. 5번이 틀린 답이고, 이제 연습입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17번 문제를 보시면 연습인데 축척이 1번, 2번 1000분의 1, 자 1000단위 1200부터 1000부터 6000분의 1이죠. 1번, 2번 1000단위가 나오면 원칙적 지역인데 1000분의 1인 지역에서 측량 면적이 122.51. 이게 0.5초가죠. 5일 전체가 5일까지 나오면, 물론 여기는 5일까지 보통 이렇게까지 구하진 않지만은 만약에 5일이 나오면 0.5초가니까 전체를 올려서 123이고 122.6이 아닙니다. 123이고 2번은 3000분의 1인 지역에서 측량 면적이 0.74. 이건 1을 원칙적 지역은 1제곱미터가 안 되면 1제곱미터로 등록하니까 0.7이 아니고 1제곱미터까지 최소 등록 단위가 1이죠. 1번, 2번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3번이 600분의 1인 지역, 4번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 5번 요거는요,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경위 측량으로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예외적 지역입니다. 3, 4, 5번이 다 예외적 지역인데 3번에 159.85 0.05가 남은 거고 8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8이니까 이건 버리죠. 짝수니까. 등록 면적은 159.8이고 159.9가 아니고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에서 0.65 이것도 0.05가 남은 거고 0.05가 남으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6이니까 짝수니까 이거 버려서 이것도 0.6이죠. 등록 면적이. 4번이 옳은 정답 지문이고 5번 여기는 경위 측량으로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그러면 예외적 지역이니까 0.050이 나왔었죠. 시험에. 여기 0.050이면
1이 안 되니까 최소 등록 단위가 0.1이죠. 0.1입니다. 1이 아니고 0.1. 3, 4, 5번은 예외적 지역이니까 0.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7번 가지고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 번씩 다시 하셔야 됩니다. 1, 2번 원칙적 지역, 3, 4, 5번이 예외적 지역. 원칙적 지역은 0.5 기준이고 3, 4, 5번은 0.05 기준이고 또 1, 2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 등록 단위가 1이고 아까 2번 17번에 2번 1이고 예외적 지역은 최소 등록 단위가 0.1이다. 요거까지 아셔야 되죠. 자, 그리고 18번은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종합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 틀리게도 나왔었죠. 옳은 겁니다. 1번. 제가 첫 시간에 1번, 2번 문제 할 때 토지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용이 아니고 기출문제 1번, 2번 이용 이동이라 그랬죠. 이용이 틀렸죠. 이용 현황도 틀렸고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때 그때 토지 이용이 아니고 토지 뭐다 여러분? 이동이다. 이용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온 게 두 번이나 있었죠. 2번 토지 소유자가 그럼 지번 변경은 소유자가 이거 지번 변경 사유 등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 얻어서 직권으로 합니다. 이거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권으로. 물론 승인을 얻죠.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어서 직권으로 한다 그랬고 3번은 요 표현이요.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면적 그러면 틀립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면적이 등록이 안 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그러면 안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 면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 0.1 미만이면 0.1로 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면적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면적이 등록된다 그러면 X죠. 그 다음에 4번 지목은 토지의 주된 형상이 아니고 용도. 우리 지목은 용도 지목이니까 요 형상에 따라 그러면 틀립니다. 용도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고 용도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5번 있죠. 지상경계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이 다르면 소유자가 다르면 그건 소유권에 따른다 그랬죠. 아까 12번 문제 할 때 제가 12번 문제 보십시오. 거기 경계 설정 기준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하고 문제 풀어라 그렇게 이제 나오기도 했죠.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야 된다. 어떤 구조물에. 그건 소유권에 따르는 게 그게 이제 원칙이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인데 1, 2, 3, 4번처럼 틀리게 나온 지문들이 다 있었죠. 다시 한번 토지 등록에 관한 종합 문제지만 어떻게 틀리게 하는지 요걸 가지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18번까지 여러분 이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하나씩 다 이제 예상 문제로 다뤘고 다음
19번부터 거기 26번까지는 지적 공부의 이제 등록 사항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 공부에서는 두 문제, 기본 평균적으로 나오는 기출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등록 사항 전체적으로 오늘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적 공부 등록 사항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거 묻는 거 하나씩 다 점검합니다. 19번부터요. 나중에 지적 공부 5가지 종류 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종합 공부 27번 종합 공부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이제 28번부터는 지적 공부 보존 관리, 열람 보존 관리와 열람 등본 교부까지 여기서 한 문제. 나중에 그 28번부터 32번까지 보존 관리와 열람 복구도 있고요. 복구, 열람 등본 교부 관리 등을 묻는 거. 그래서 이 두 문제 지적 공부에서는 등록 사항 관련 문제 하나, 보존 관리 관련 문제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예상을 하시고 자 19번부터 이제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건 토지 임야 대장부터 전체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대부분 옳은 것을 많이 물었죠. 오늘 제가 19번 보십시오. 토지 임야 대장 등록 사항 옳은 거 물었지만 다시 한번 전체 지적 공부를 놓고 특히 우리 5, 6월 달에 했던 핵심 요약 이론 강의에서 제가 수업 자료로 드렸던 요약집 다시 한번 놓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은 맞죠? 경계 이거 하나만 경계 방금 우리 이 시간에 경계 문제를 봤지만 토지의 경계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도면 안에 등록된 경계선 있죠. 저 경계선. 저 경계는 도면에 등록이 되니까 요 경계선은 대장의 등록사항 아니죠. 2번 소유권 지분. 이제 전체를 놓고 소유권 지분은 20번, 21번, 20번 공유지 연명부하고 21번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권 지분이 등록이 되죠. 그래서 이 소유권 지분은 토지 임야 대장의 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죠. 요게 또 X고 그 다음에 3번 지적도 임야도에 도면 번호 있죠. 이거 있죠, 여러분. 8호. 도면 번호가 제가 드린 이제 7, 8월 이후부터는 제가 수업 이론 때 드렸던 토지 대장 지적 도면 있죠. 그 뒷면에 도면을 이제 드리지 않지만 토지 대장에 보면 토지 임야 대장에 보면 지적도 임야도에 도면 번호 있죠. 이거 8호. 이게 등록이 돼 있죠. 8이라고. 그게 옳은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 구조물 위치 시청 요거 있죠. 시청 요거하고 4번에 그 다음 삼각점
기준점 위치 있죠. 5번 요 점. 이건 뭐 자주 물었죠. 요 둘은 건축물 구조물 위치와 5번의 삼각점 지적 기준점 위치는 이건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둘 다 도면.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죠. 이거를 역으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4번, 5번의 건축물 구조물 위치와 삼각점 기준점 위치 있죠. 요거 시청과 요 점. 요건 도면 외에 지적도 임야도 외에 다른 지적 공부 물을 때 가장 많이 틀리게 나온 것들이었죠. 요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매번 말씀드리는 암기 지적 공부 등록상 전체를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외울 수 있으면 다 암기하면 되지만 암기가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문제 보면서 등록상 인가 아닌 거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20번. 공유지 연명부 할 때 공유죠. 토지를 공유할 때 박정수의 오인이죠. 제가 드린 토지 대장 안에 소유자가 박정수의 오인이 공동 소유할 때 토지 임야 대장에는 박정수의 오인이라고 적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박정수의 오인을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을 하죠. 그게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옳은 겁니다. 7번은 맞고요. 여러분 지목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목은 X죠. 지목은 대장과 도면이죠. 여기 대장 그러면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되는 지목 정식 명칭으로 등록되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차장 천원 같은 부호로 등록이 되죠. 그럼 대장과 도면 외에는 지목은 대장, 도면 외에는 등록이 안 되죠. 이런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또 나오죠. 끝에. 거기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2번, 건물의 명칭 그러면 아파트 명칭. 이 여러분, 우리 지적법에 건물의 명칭 그러면 아파트 명칭입니다. 이 아파트 명칭은 다음 문제 21번 문제 대지권 등록부에 항상 이렇게 설명했죠. 대지권 등록부에 아파트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고 거기다가 대지권 등록부에 아파트 명칭이 등록이 되죠. 여기 공유지 연명부는 아파트 명칭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3번 소유권 지분 이야기했죠. 방금 19번에 2번 할 때. 여러분, 소유권 지분은 20번 공유지 연명부하고 21번 대지권 등록부 여기에 소유권 지분이 등록이 되죠. 그래서 3번 요게 이제 20번에 옳은 정답이고 4번에 지적 도면의 도면 번호 있죠. 8호. 이 8호라고 하는 도면 번호는 20번 공유지 연명부하고 나중에 21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이 도면 번호가
등록이 안 됩니다. 지적도 임야도 등의 번호. 그게 여러분 21번에 거기 3번에도 있죠. 21번에 3번. 그와 같이 여기는 다시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4번, 5번 참 대지권 비율 있죠. 땅 지분. 이거 하여튼 대지권 나오면 이거죠. 대지권이 나오면 아파트 대지권이니까 아파트 대지권 등기하고 아파트에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등록부 있죠. 다음 문제. 거기 21번에 대지권 등록부 여기에 아파트 명칭, 대지권 비율, 그리고 전유 부분 표시 101호, 그리고 이제 지분 요게 등록되니까 하여튼 대지권 나오면 대지권 등록부죠. 그건 쉽죠. 반대로 공유지 연명부 물을 때 공유지 연명부 이걸 물을 때 뭐 대지권 이런 비율이 답으로 등록상 아닌 걸로도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옳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이제는 여러분 이 등록사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21번. 방금 대지권 등록부 딱 나오면 아파트 대지권이고 여러분이 아파트라는 구분 건물 있죠. 아파트라는 구분 건물의 구분 소유자. 여러분이 구분 소유자면 그 구분 건물의 소유자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지권. 대지권은 누가 갖고 있다, 여러분? 대지권을 누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죠. 내 사는 아파트에 내가 구분 소유자고 아파트 대지, 땅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권리. 그게 대지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 21번 대지권 등록부 공부하실 때는 항상 내 아파트에 내가 가진 대지권을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옳은 거지만 여기는 지번은 맞고 면적이야, 여러분.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19번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이 되니까 토지 임야 대장 외에 다른 지적 공부에 면적이 나오면 다 X죠. 다음 2번 부호 좌표 요거는 24번 나중에 제가 24번 할 때 부호 좌표는 2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할 때 요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도. 이건 등록사항 아니죠. 대지권 등록부에는 부호 좌표는 24번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21번에 3번 지적도 임야도 도면번호 8호. 이 도면번호는 방금 20번 공유지 연명부와 21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사항이 아니죠. 도면번호는. 나머지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외에는 도면번호가 다 등록이 됩니다. 자, 4번 전유 부분 101호죠. 여러분 아파트 전유 부분 나오면 아파트 101호 표시와 여기에 이제 소유권 지분 아파트를 부부가 공유할 때요. 내 아파트를 부부간에 물론 부부 아니어도 됩니다. 부부 아니어도 되지만 아파트는 대부분 부부가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부가 아파트를 공유할 때 이 지분을 등록한다 그랬죠. 공유지 연명부에서 지분 있죠. 아까 20번에 3번
공유지 연명부에서의 지분은 박정수의 5인이 가진 지분이고 21번 대지권 등록부의 지분은 소유권 지분은 아파트를 부부가 공유할 때의 지분입니다. 그 다음 21번에 5번 토지 이동 사유. 자, 이거 여러 번 물었죠. 토지 이동 변동,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다? 토지 임야 대장에만. 그러면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됩니다. 토지 이동 사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 말소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 사유가 어디에 등록됩니까?도 물었지만 아주 쉽게 토지 임야 대장을 답으로 냈죠. 그럼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 임야 대장 외에는 등록이 안 되죠.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지적도 임야도인데 22번에 아래 지적 도면을 묻는 것도 있었죠. 이 안에 여러분 22번을 문제를 보면서 틀린 것 문제를 물었지만 도면 여러분 이 1번 지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립니다. 위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이다.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이 있다는 것은 그 도면의 위에 제명 끝에 도면 보십시오. 무선시, 무선구, 무선동 소재와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라고는 안 써졌지만 몇 장 몇 호가 지적도 몇 장 몇 호가 제명, 도면의 제명이고 여기 끝에 좌표라고 써졌죠. 좌표라고. 그럼 이 좌표라고 써진 거는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이다. 이거 하고 이걸 또 자주 지문으로 나왔죠. 그 도면의 맨 밑에 도각선 오른쪽 도면 맨 밑에 이 괄호 안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다. 이 지역은 좌표로 측량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적 도면의 1번 끝에 도면 번호가 8호. 여러분 지적도 몇 장 몇 호에는 몇 호가 안 적어졌지만 도면 좌측 상단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요거 도면 좌측 상단 요 그림의 이름이 뭐죠? 색인도. 요 색인도를 보면 거기 가운데 8 색인도 가운데에 8이라고 써졌으니까 이게 몇 호 도면이다. 8호. 색인도를 보고 요거죠. 요 색인도를 보고 요게 8호라는 거를 아시라는 겁니다. 8호 도면이다. 도면 번호가. 2번. 이 도면에는 경계선에 토지의 경계선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런 거 있죠. 25.10 이런 숫자 어떤 토지 경계선상에 25.10 이런 숫자가 적어지죠. 그 다음에 위 도면에 126의 10번지 토지 지목이 공원이다 그랬는데 자 지목 한번 볼까요? 그럼 지목 도면 전체를 보십시오. 도면 안에 126번은 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목이 뭐죠? 과수원. 126의 10번 보세요. 바로 밑에 126의 10번이 공이니까 이게 공원. 127번 보세요. 127번이 장이니까 이게 공장용지.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126의 5번은
유는 뭐죠? 유지. 유원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유원지는 나중에 원이 나옵니다. 유지. 126의 10과 126의 9번 바로 밑에 가운데 이건 임하고 임. 128의 1번 보세요. 128의 1번은 광. 광은 광천지. 그리고 126의 6번 있죠. 그게 원. 유원지죠. 거기 밑에 이제 126의 6원 밑에 요 표시는 요건 지적 삼각점이나 기준점의 위치죠. 그 나중에 여러분 그 우리 말하는 5번에 22번에 5번에 126에 등록된 요 점은 삼각점이나 기준점 위치다. 그거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서 126의 15번은 천. 천이 뭐죠? 하천. 하천. 그리고 우측에 126의 7번 주가 주유소, 용지. 차가 126의 8번 차가 주차장. 그럼 자가 지목할 때 앞 시간에 여기서 이제 설명하죠. 차장 천원. 요 네 가지. 요게 둘째 음절을 따고 나머지는 다 첫 음절 땁니다. 그래서 3번은 옳죠. 답은 22번은 4번. 이 지역은 토지 면적 측정과 경계 복원 청량해달라면 전자 면적 계산법 할 때 전자, 그 전자가 틀렸고 좌표, 전자 여기에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 도면에 의한다 해도 틀리죠. 이 도면은 청량할 수 없다니까 요거 4번이 틀린 답이고 나머지는 이제 도면 쭉 한번 보시고 거기 요것도 있죠. 도면 안에 요렇게 좌측 밑에 기역으로 된 이 토지는 요건 협소에서 밑에 기역 밑에 그 도면 밑에 기역 126의 11번이고 지번이 도니까 지목이 뭐죠? 도로. 그것도 이제 표기돼 이렇게 실무에 표기됩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그려놓고 직접 묻는 것도 실제로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면 보시면서 이 전체를 도면 등록 사항을 자 이제 보시면서 23번 방금 앞에 문제 지적도 임야도 등록사항 옳은 것 1번 도면 안에는 소유자, 면적, 2번 고유번호 특히 고유번호 19자리 여러분 고유번호 19자리 이 아라비아 숫자 토지 고유번호 이 19자리에 아라비아 숫자는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다시 23번에 1번 소유자, 면적, 2번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습니다. 3번에 있죠. 23번에 3번. 도면의 제명, 지적도 몇 장, 몇 호하고 도각선과 그 수치. 지금 앞에 문제 24번 도면 안에는 지금 없지만 우측 상단에 좌측 하단 숫자가 적어져 있죠. 요거 우측 상단 좌측 하단에 이 숫자가 도각선과 그 수치죠. 이게 도각선이고 도면의 외곽선과 이 숫자가 바깥쪽에 적어졌죠. 이게 옳은 답이고요. 다음 4번에 부호도 부호 요거는 다음 24번에서 나오고 24번 문제에서 나오죠. 건축물 번호가 아니고 5번. 여기 시청이라는 이게 시청이라고 등록되죠. 도면 안에. 시청은 건축물의 번호입니까? 위치입니까? 물으면 위치. 건축물의 위치죠. 위치. 시청이라는 이게. 그리고 이제
도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2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할 때 제가 옳은 거는 5번을 먼저 보시면 앞에도 여러 번 했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안에 요 그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안에 78의 2번 요 78의 2번 토지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요 경계점에 1, 2, 3, 4라고 하는 요 번호가 1, 2, 3, 4가 붙어져 있죠. 요 그림의 이름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안에 등록된 요 그림의 이름이 부호도고 부호도. 그리고 1, 2, 3, 4. 요 1, 2, 3, 4가 부호고. 그리고 요 지점,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4번 지점이 경계점인데 그 경계점의 위치를 뭐로 등록해 놓고 있다? 좌표. 이름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닙니까? 요 지적 공부 이름이, 그죠? 답은 5번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여기 1번 소유자, 2번 지분, 3번 삼각점. 이 삼각점 이거는 도면에 있고, 4번 특히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22번의 2번을 보시면 도면 안에 그것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 이게 등록이 되죠. 그래서 요건 24번에 1, 2, 3, 4번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요거 5번 요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요게 등록사항이죠. 그리고 있죠. 이제 25번, 26번은 요렇게도 잘 나오죠. 지적 공부와 그 등록상 연결이 옳은 것, 요렇게 물어서 1번 다시 정리합니다. 토지대장에는 25번에 경계나 지분은 없죠. 경계는 도면에 있는 이 도면 안에 이 경계선이 이게 도면에 있고, 지분은 아까 소유권 25번에 1번, 지분은 20번, 21번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 흙에 등록되어 있고, 25번에 2번 지적도에 이게 일람도가 아니고 요게 아까 22번에서 보았던 요 그림 22번 도면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이게 일람도입니까? 색인도입니까? 색인도고, 그 다음에 일람도가 아니죠. 이름이 25번에 2번 전유 부분 아파트 101호. 여러분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나오면 아파트 101호죠. 101호는 어디에 등록된다? 그건 대지권 등록부 21번이고, 3번 25번에 공유지 연명부에는 건물의 명칭 그러면 아파트 명칭이고, 이거하고 대지권 비율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죠. 4번 대지권 등록부에 고유번호와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이게 옳은 답입니다. 25번은 그 4번이 옳게 연결되어 있죠. 5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이건 등록사항이 아니죠. 그건 아까 24번에 4번, 특히 22번에 22번에 2번 있죠. 거기서 설명을 드렸죠. 또 요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26번 지적공부 등록상 연결 옳은 거 1번 임야 대장 해놓고 건축물 구조물 위치는 시청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여러분? 도면에. 시청은 2번 임야도에는 소유자나 고유번호는 등록이 안 되죠. 3번 공유지 연명부에는 도면 번호도 없고
축척 있죠, 여러분. 축척은 도면의 축척인데 도면과 대장, 토지 임야 대장에 축척이 등록이 되죠. 거기에 축척이 등록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에 대지권 등록부에 전유 부분, 아파트 101호 표시와 소유권 지분이 등록이 되니까 26번도 옳은 답은 4번. 그리고 5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가 등록이 안 되죠. 작년에 소유자는 토지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자가 등록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서 그게 옳은 지문이었죠. 작년 시험에. 그렇게 여기는 소유자는 등록합니다. 다시 25번, 26번을 보면서 등록사항이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체를 놓고 점검하시고, 자 27번 종합공부 있죠. 부동산.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을 딱 한 번 물었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1번 끝에 지적공부 내용, 2번 끝에 건축물 대장 내용, 3번 끝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답은 4번. 이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여기 도시군계획은 없죠. 5번 부동산 가격 해놓고 그 끝줄에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 있죠. 여기인데 요거하고 이제 하나 더 답은 4번이고 등기부상에 부동산 권리 사항이 있죠. 물론 이 부동산 권리 사항은 등기부에 있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요거까지 5가지. 다시 보십시오. 1번 끝에 지적 공부 내용, 2번 끝에 건축물 대장 내용, 3번 끝에 토지용 계획 확인서 내용, 5번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공동주택 가격, 그리고 공시 가격 5번하고 요거 있죠.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등기법상의 등기부에 있는 권리사항. 요게 5가지입니다. 종합공부 등록사항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 28번부터 32번까지는 지적공부 보존 관리 등에 관한 것입니다. 요거 설명드리고 다음 이제 토지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28번부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